에서는 이 점추정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요 관심 대상은 바로 모평균 뮤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야. 그리고 그놈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량으로 우리가 표본평균 X바와 표본분산 S제곱을 사용하는 데는 사실 별 이견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게 표준이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 임의의 모수에 대한 추정량은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n개의 표본 x1부터 xn으로부터 x1부터 xn까지 이거로부터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모평균을 무조건 추출된 표본의 첫 번째 값, 그러니까 x1이죠. 이렇게 x1부터 xn까지를 내가 순서대로 추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값인 x1을 내가 모평균의 이제 추정량으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의한 모평균의 추정량 x1이죠. 이거랑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표본 이 모평균의 추정량인 x바의 성능을 어떻게 비교하고 또 어떤 근거로 어떤 한 추정량이 다른 것보다 더 좋은 추정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다 X바로 많이 하는데 어떤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나는 X1으로 U를 추정할래 라고 하면은 어, 맘대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걔랑 나랑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의 추정량만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는 사람들 많이 쓰는 X바 이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걸 쓰자라고 얘를 설득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야, 이게 왜 더 좋은 거고 우리가 왜 이걸 써야 되는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추정량의 평가 척도, 추정량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에 대해서 이제 통계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추정량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질들이 다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다룰 것은 이 불편성이라는 것과 평균 제곱 오차에 의한 그 바람직한 성질을 소개를 할 건데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과목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성이라는 게 뭔지 처음 얘기를 할 건데 이 불편성은 뭐 프로 불편러 이런 거 할 때 얘기하는 불편하다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unbiased estimator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면 unbiased estimator라 그러고 그냥 불편성이라고만 하면은 unbiasedness.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라는 말은 우리가 알잖아요. 바이어스. 어딘가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이런 말이잖아. 어느 한 군데로 치우쳐져 있다는 게 편향되어 있다는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불편성은 unbiased. 그러니까 안 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불편성이다. 불편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그림부터 먼저 보면서 얘기하면 바로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이제 바이어스드 된 거랑 언바이어스드 된 거. 이게 이제 불편한 거. 그러니까 불편하다 그러니까 좀 웃기긴 한데 불편성인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 아래에 있는 거는 편향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은 요 언바이어스드에서는 그리고 요것도 이 요 하나의 행도 또 이렇게 두 개의 열로 나눠 가지고 열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이제 프리사이즈랑 임프리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사이즈는 이제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다 또는 정확하다는 거고, 이거는 안 정밀, 안 정확하다는 거고요. 이거는 안 편향됨. 요거는 이제 편향됐다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의 조합이 나오잖아요. 2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잘 보면은 그래서 안 편향되어 있는 게 두 개인데 요 경우에 안 편향되어 있으면서 정밀한 경우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제일 이제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관역에다가 내가 총을 막 쏴가지고 관역의 한가운데에다 맞추고 싶은데 안 편향되고 안 편향됐으면서 정밀하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거의 따다다닥 잘 이렇게 맞는다는 거고. 근데 편향은 안 됐는데 안 정밀하다라는 거는 얘를 내가 막 쏘면은 얘네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퍼져서 맞기는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요 가운데로부터 이제 떨어져 있는 정도는 사실 다 이놈들을 평균을 내보면은 이 가운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안 편향되어 있지만 안 정확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다 편향된 거죠. 편향됐으니까 일단 편향됐는데 정밀하고 정확하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얘가 쐈는데 이제 여기에 잘 맞진 요 근처에 있지는 않는데 요 어떤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 다 몰려 있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얘가 되게 정밀하고 정확하게는 쏘는데 이게 편향된 상태에서 정밀하고 정확하게 쏘는 거죠. 이 경우는 제일 안 좋은 거죠. 이게 편향도 됐으면서 정밀하지도 않은 경우.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타겟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여기서도 또 막 중구난방으로 막 퍼져 있어.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편향됐다는 것과 정확하다는 것의 이제 차이가 뭔지를 알 것 같고, 그거를 이 통계적인 추정 맥락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모수 세타에 대해서 그놈의 추정량 세타 햇의 기대값이 이게 중요하죠. 기대값이 세타가 될 때, 응? 그때 우리가 이 추정량을 세타의 불편 추정량이라고 해요. 이 말이 중요해요. 불편 추정량, unbiased estimator. 요렇게 성립될 때라는 거죠. 어떤 세타의 추정량 세타 햇에다가 기대값을 취했을 때 이게 세타가 나오게 되면은 이 세타가 이 세타 햇은 요 세타라는 모수의 불편 추정량이다. 요 관계를 만족을 하면.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정량 세타 햇이 확률 변수라 그랬으니까 이게 확률 변수니까 어떤 추출된 표본에 따라서 사실 매번 다른 값이 얻어질 수가 있죠. 다른 값이 얻어질 수 있는데 그 얻어지는 여러 값들에 대해서 평균 그랬을 때 그 평균값이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 세타가 된다면 그때 우리가 만든 추정량 세타 햇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그런 추정량, 즉 불편 추정량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불편성이라는 게 그 추정량이 가져야 할 아주 바람직한 성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추정량은 불편 추정량이 좋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로 우리 x 바라는 우리가 그냥 잘 몰랐지만은 왠지 모르게 좋아 보여가지고 많이 썼던 이 뮤의 추정량인 x 바가 불편 추정량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보려면은 아까 얘기한 요 관계를 만족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리가 있다. 이 뮤인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 x1부터 xn까지를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는 뮤의 모수 뮤의 불편 추정량이다. 즉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여기 증명에 다 써놨지만 우리 같이 해볼 수 있게 차근차근 써볼게요. 그래서 표본 평균 x바는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표본을 다 더한 놈을 그 개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양변에 이 값을 씌우면은 제가 이제 하면서 이 시그마에다가 요 i는 1부터 n까지 요거는 이제 종종 좀 생략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 오게 되는 거고 근데 요 n이라는 놈은 그 상수니까 그냥 밖으로 나올 수 n분의 1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또 기대값이라는 놈은 이렇게 선형성이 있으니까 요 놈의 요 속에 쏙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뭐야 이 요거는 다 뮤죠. 평균이 뮤인 모집단에서 뽑은 거니까. 그리고 이게 n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n 뮤 나누기 n이 되는 거고 이게 뮤가 된다. 그러니까 소분 평균 x 반은 뮤의 불편 추정량이다. 우리가 이게 불편 추정량인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썼지만은 아 이거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또 다른 거. 우리가 요거는 이제 평균에 대한 추정량이었고 이번에는 이 분산에 대한 모분산에 대한 추정량인 요 표본 분산. 요거가 불편 추정량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한번 보여보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됐었어? n-1로 나눴었죠. 이거를 이거를요. 제가 뭐 지난 시간인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표본 분산은 n-1로 나누잖아요. 왜 이제 표본 평균은 n으로 나눴는데 표본 분산은 왜 n-1로 나눠지냐?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줄 거예요. 사실 여기다가 증명을 내가 싹 다 써놔가지고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지만 하나하나 보자면은 이 S제곱이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는 제가 아까 이쪽에서 썼었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양변에 기대값 취한 거예요. 이렇게 온 거죠, 지금. 이렇게 온 거고, 그 다음에 n-1, 요거는 또 상수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안에 이제 기대값 안에 요것만 딱 들어가 있죠. 그 상태에서 요 안에 있는 놈 요거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어떻게 써준 거냐면은 여기 한 번은 뮤를 빼주고 한 번은 뮤를 더해줘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요거랑 이제 똑같죠. 를 이제 두 놈으로 나눠서 봐. 요 놈이랑 요 놈으로 나눠서 보는 거. 요렇게 제곱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좀 그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묶어준 거죠. 근데 이제 묶어주면서 여기는 이제 xi 빼기 뮤 플러스 x 바 플러스 이렇게 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좀 해주면서 잠깐만 이제 오타가 있네. 이게 이제 이게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xi 빼기 뮤에 빼기 바 빼기 뮤 이렇게 된 거죠. 그거 여기다가 이렇게 써준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한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b 제곱이니까 그 방식대로 이렇게 온 거예요. 앞에 거의 제곱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죠. 요거 곱하기 요거 그다음에 플러스 요 뒤에 거 요거의 제곱 그래서 요거의 제곱을 더해준다. 이렇게 다음 단계로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금 요 놈들은 지금 다 이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에요. 요 놈과 연관되어 있다고 들어가 있는 놈인데 이거를 세 등분으로 쪼개줄 거예요. 이렇게 쪼개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는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덩어리 여기에다가 시그마 한 놈은 이렇게 내려올 거고 마지막 덩어리에다가 시그마 한 놈은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죠. 일단 첫 번째 놈은 가만히 이렇게 그 상태로 냅두고 이제 이 두 번째 덩어리 중에서 사실 이 뒤에 있는 놈, 요 놈은 이 i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i가 안 달려 있어. 그러니까 이 시그마라는 놈은 i를 뭐라고 해야 되냐? i를 첨자로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 놈이니까 근데 얘는 i가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도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그래서 지금 요 놈만 요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놈은 요 놈도 사실 i가 여기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놈이랑 요거랑 합쳐가지고 요게 온 건데 이렇게 온 거예요. 가진데 x바 빼기 뮤의 제곱이다. 근데 요 안에 사실 i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n번 더해져 있는 거니까 n 곱하기 x바 빼기 뮤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지금 우리 이 시그마를 안에 있는 놈에다가 각각 씌워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대값도 있잖아요. 이 기대값은 완전히 통째로 여기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값도 선형성이 있으니까 이제 요 각각 덩어리에다가 각각 씌워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놈에 씌워준 거, 두 번째 놈에 씌워준 거, 또 이제 세 번째 놈에 씌워준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할 만한 것은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 이제 약간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또 그냥 써보면 돼. 요 요거를 좀 써봐. 그래서 아이랑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뮤가 그냥 n개 있는 거니까 n뮤가 돼. n뮤가 되고 그리고 사실 요거는 이제 x 바를 통해서 써보면은 이제 x 바가 어 이거니까 그거는 nx 바가 xi를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쓰면 nx 바 빼기 n 뮤지. 그러면 n 묶어주면 x 바 빼기 뮤 되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알고 그 다음에는 요 이제 기대값을 다 좀 더 안에다가 더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놈은 요 안에다가 넣어줄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기대값 씌워줄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래
그럼 요거를 또 잘 보면 요 놈이랑 요 놈들을 이제 퉁쳐서 보면은 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 n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네,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마이너스 n 아니 마이너스 n도 아니고 여기 2도 있으니까 2에 마이너스 2n은 밖에 있고 그리고 기대값을 요거랑 요거에다 씌워주는 건데 요게 이제 똑같은 놈이니까 사실 제곱이죠. 바 빼기 뮤의 제곱의 기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또 n을 밖으로 빼주면은 이거잖아. 그러면은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같은데 여기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2n 돼 있고 얘는 n 곱해져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마이너스 n의 기대값 x바 빼기 뮤의 제곱 요거라는 거죠. 그걸 제가 여기다가 이제 써준 거고요. 다음에는 그럼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다음에 보면은 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 이 자체가요. 어, 그러니까 요 자체가 사실 우리 분산의 정의예요. 분산의 정의.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분산이 어떤 확률 변수 xi라는 놈의 분산이 어떻게 정의됐냐면은 이거였죠. xi 빼기 그놈의 기대값 제곱에다가 그러니까 xi 빼기 그놈의 기대값을 빼준 거에다가 제곱한 거에 기대값을 한 거. 요게 이제 분산의 정의고 근데 사실 요게 이제 뮤라는 거죠. 평균이 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사실 이 xi의 분산이고 그놈은 사실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그마 제곱이야.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i는 1부터 n까지 더해준 거야. 그러니까 n 시그마 제곱이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 뒤에 거 요거는 이제 요 뒤에 놈을 보면은 우리가 그 뭐야 저기 중심극한 정리를 꼭 중심극한 정리를 써야 되나? 중심극한 정리를 꼭 쓰지 않아도 우리가 이놈의 그 요놈의 이 평균이 표본 평균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요놈의 기대값이 그냥 이 x의 그냥 기대값이고 그러니까 이 뮤고 산이 n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근데 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놈은 사실 그냥 베리언스 xi였죠. 라는 거를 알잖아요. 이렇다는 거. 요 형태는 뭐냐면은 요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베리언스의 정의에다가 이번에는 이거를 빼고 정의에다가 xi 대신에 i 대신에 x 바를 넣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 이게 이거 자체가
이만큼 베리언스 x 바가 되잖아요. 그렇죠? 베리언스 x 바의 정의가 이거 x 바 빼기 x 바의 기대값을 제곱한 놈의 기대값이니까. 근데 이 요게 또 요 뮤였죠. 뮤였으니까 뮤고 근데 여기 뮤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는 말이야. 이게 이거다. 베리언스 x 바다. 근데 이 베리언스 x 바라는 게 우리가 요렇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 왜 n 제곱이 되겠지? n 제곱이 아니라 이거였죠. 이게 뭐야? x 바의 분산이 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냐? 그냥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 안 날까봐 한번 해줄게요. x 바가 그렇으니까 베리언스 x 바는 베리언스 이거고 근데 그러면은 n이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n은 제곱해서 밖으로 나오고요. n은 제곱해서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 이게 되는데 베리언스도 또 요 xi들이 이제 다 지금 독립이에요. 사실 독립적으로 추출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n제곱분의 1인데 이게 지금 i는 1부터 n까지니까 요게 n개 있는 거야. 그러면은 n 곱하기 베리언스 xi인데 요게 시그마 제곱이고 n은 이제 하나 없어지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됐었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다. 요게. 그러면은 다 했죠. 여기에는 n 곱해져 있는데 여기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n-1의 시그마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밖에 지금 요게 있으니까 n-1, n-1을 날아가고 시그마 제곱만 딱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뭘 하고 싶었냐라면은 요걸 구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표본 분산의 정의에서 시작해서 거기에다가 기대값 씌우는 게 결국 시그마 제곱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불편 추정량 맞잖아요. 표본 분산에다가 기대값 씌운 게 모 분산이다. 아 그러면 시그마 아니 우리 표본 분산이 그 불편 추정량 맞네. 모 분산에 대한 그런 걸 보인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정리를 살펴봄으로써 표본 분산 S 제곱을 산출할 때 이 제곱합 요거죠. 요거를 n-1로 나누는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왜냐? 제곱합을 n으로 나눈 추정량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n으로 나누는 요런 놈을 만들어 보면은 여기다가 기대값 취하면은요. 이 마지막 단계 여기에서 여기 안에 있는 놈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안에 있는 놈이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만약에 n이었다고 쳐봐. n-1이 아니라 n이었다고 치면은 결국 n분의 n-1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시그마 제곱이 아니게 돼.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n분의 n-1 시그마 제곱이 돼. 그러니까 불편 추정량이 되지가 않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n-1로 꼭 해줘야지 걔가 불편 추정량이 된다. 네, 물론 이 형태를 보면은 사실 이 분자랑 분모랑 1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출하는 표본의 수가 커져. 그러니까 n이 매우 커지면은 사실 요거는 사실 n-1 나누기 n은 사실 1로 가긴 하죠. n이 무한대로 커지면.
비슷해지기는 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그렇게 많은 표본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불편 추정량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n-1로 나눈 걸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보자면은 자, 이제 평균이 뮤인 모집단에서 4개의 표본 x1, x2, x3, x4를 추출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추정량 뮤 햇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뮤에다가 햇이었으니까 평균에 대한 추정량인 거죠. 근데 얘가 아직 이제 불편 추정량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는 아무 근거는 없고 그냥 임의로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x 아니 뮤 햇을 이렇게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냐? x1에다가 0.1 곱하고 x2에다가 0.2 곱하고 x3에다가 0.3 곱하고 x4에다가 0.4 곱하고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만든 뮤 햇은 뮤의 불편 추정량인가? 해보려면은 이 기대값 씌워보면 되죠. 양변에다가 이렇게 씌워보면 돼. 예? 그 뮤가 나오면은 이제 불편 추정량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씌워봤을 때 0.1이 곱해진 상수들은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고 x1의 기대값, x2의 기대값, x3의 기대값, x4의 기대값. 근데 사실 그게 다 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 다 더해보니까 뮤가 나오네. 왜냐면 0.1 더하기 0.2 더하기 0.3 더하기 0.4는 1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뮤 햇은 뮤의 불편 추정량이 되네. 이거는 불편 추정량이에요. 위의 상황을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이 뮤 햇이 뭐냐면 각 표본을 가중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표본에다가 어떤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더해준 거다. 근데 이 모든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면은 사실 가중합은 그 가중합 그러니까 이거 뮤 햇 그렇게 가중합한 놈은 뮤의 불편 추정량이 된다는 거죠. 가중합을 표본들을 뽑아서 그놈들을 가중합했는데 그 각각의 놈들의 곱해진 가중치를 다 더했을 때 1이 되면은 그 가중합은 불편 추정량이 된다. 사실 표본 평균 x 바라는 놈은 각 표본 값에 이제 n분의 1의 가중치를 준 거죠. 모든 표본 값에다가 다 동등한 비중만큼의 가중치를 준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 추정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예시가 보여주려고 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의 모수에 대해서 사실 불편 추정량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불편 추정량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여러 개의 또 불편 추정량들 중에서 또 제일 좋은 놈은 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평가 척도를 들이대야겠죠. 아무튼 요걸 좀 더 읽어보자면 이제 극단적으로 n개의 표본 x1부터 xn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뮤의 점 추정량으로 x1 요거 하나만 딱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뮤의 불편 추정량이 사실 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뮤 햇을 이제 x1을 넣어가지고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 x1에다가 이 기대값 취하면은 사실 그냥 이 뭐야 뮤가 되잖아요. 요 표본들이 사실 다 이 평균이 뮤인 그런 모집단에서 뽑혔다고 치는 거죠. 아무튼 요 각각의 기대값이 다 뮤니까 x1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내가 점 추정량으로 뮤의 점 추정량으로 써도 걔는 불편 추정량은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 추정량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들이대는 또 새로운 평가 척도로 평균 제곱 오차라는 게 있다. mean square error MSE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하고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 오차가 이제 작은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n 개의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모수 세타에 대한 추정량이 있는데 그건 일단은 불편 추정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 추정량이 아니어도 사실 평균 제곱 오차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수 세타에 대한 추정량인 세타 헷을 만들었다고 할 때 이 추정량 세타 헷에 대한 평균 제곱 오차 MSE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 추정량 빼기 모수를 제곱한 거의 기대값. 요게 바로 추정량 세타 헷의 MSE가 된다는 거죠. 평균 제곱 오차. 자, 그러면은 이제 눈치 빠른 학생은 알겠지만 요 모양새가 어디서 또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정리. 세타 헷이 세타의 불편 추정량일 때 이제 MSE 세타 헷은 세타 헷의 분산이 된다. 분산. 딱 모양새만 봐도 그냥 그렇게 생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타 헷이 세타의 불편 추정량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려는 거죠. 근데 이게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헷이 세타의 불편 추정량이다 라는 말은 이거라는 거고요. 불편 추정량의 정의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MSE라는 놈의 정의는 사실 이렇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써주고 여기에다가 세타 대신에 이거를 넣어준 거죠. 왜냐면 얘네 둘이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세 기대값을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써준 거야. 얘는 뭐냐면은 사실 어떤 확률 변수 세타 헷에 대해서 그놈의 분산의 정의잖아요.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밸런스 x는 내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정리이고, 그래서 이제 동일한 모수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추정량이 있을 때 어떤 추정량이 더 좋은지에 대한 평가는 각 추정량의 MSE를 구해서 수행할 수가 있다. 그 기준 그리고 그 뭐냐 판단 기준은 MSE가 작은 게 더 좋은 거다. 평균 제곱 오차, 오차니까 그게 작은 게 좋은 추정량이다. 즉, 이 정리에 따르면은 또 추정량이 불편 추정량인 경우에는 단순 그냥 쉽게 말해서 분산이 작은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이다.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예시에서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이제 4개의 표본 x1부터 x4까지를 추출한 다음에 이놈들은 이제 다 독립이에요. 이놈들이 다 서로 독립이라는 것이고 추정량을 우리가 3개 만들었어. U1 헷, U2 헷, U3 헷을 만들었는데 U1 헷은 그냥 우리가 잘 쓰는 표본 분산을 쓴 거고 이렇게 U2 헷은 이제 맨 앞에 거 요 놈을 그냥 갖다 쓴 거고 U3 헷은 이렇게 만든 거네요. 그 가중합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 앞에서 다뤘던 예시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 3개 다 불편 추정량이죠. 이거 기대값 뮤였고 이거 기대값 당연히 뮤고 요거의 기대값도 뮤였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MSE를 이제 구해봐야 돼. 그리고 MSE는 이게 추정량이 불편 추정량이면은 이제 그냥 분산이다. 그래서 요각 뮤1 햇, 뮤2 햇, 뮤3 햇의 MSE는 뮤1 햇의 분산, 뮤2 햇의 분산, 뮤3 햇의 분산이고
그걸 이제 정의대로 이렇게 정의한 대로 쭉 써보면은 요놈의 분산은 여기 요거를 이제 그대로 넣어가지고 분산한 거니까 요 안에 있는 거는 제곱해서 밖으로 나와서 16이 분모로 가고 나머지 요 위에 있는 놈들은 얘네들이 이제 다 독립이니까 다 시그마 제곱이 있다. 그게 4개 있다. 그래서 16분의 4 시그마 제곱, 4분의 1 시그마 제곱. 그래서 0.25 시그마 제곱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x1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고요. 그냥 이거 분산 시그마 제곱 이거고. 그리고 이 가중합한 거 요거에 대해서는 요렇게 해서 분산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요 곱해져 있는 놈들만 그냥 제곱해서 나오고 거기다가 시그마 제곱한 거 이거를 4개 이제 더하면 되죠. 이게 독립이니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독립이 아니면은 그 공분산 그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독립이면은 그냥 이렇게 이상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요거 0.1의 제곱, 0.2의 제곱, 0.3의 제곱, 0.4의 제곱 다 더하면 0.3이 나와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면 되고 그러면은 비교를 하면 되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 중에 제일 작은 놈은 요거죠. 요게 뭐였어? 요거였죠. 원의 MSE가 제일 작으니까 x바가 목평균 뮤에 대한 추정량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놈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척도를 다 들이밀어 봤을 때요. 그점 추정량, 점 추정이 뭔지 얘기를 점 추정은 아까 전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점 추정량의 평가할 수 있는 방식, 거기에 쓰이는 평가 척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추정 구간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